안녕하세요. 맹글림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중위생관리학에서 소독학 부분에서 소독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의 방법에는 자연소독법과 물리적 소독법 그리고 화학적 소독법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 영상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자연소독법 한번 알아볼까요? 자연소독법의 첫 번째 방법인 희석. 희석은 1차적으로 세균의 농도를 저하시키거나 균수를 감소해서 청결하게 세척하는 방법을 희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외선을 쬐는 방법으로 태양광선 중 도로노선이 가장 강한 살균 작용을 하며 파장은 2900에서 3200 옹스트롱 정도입니다. 1제곱센티미터당 85 마이크로와트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쐬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불을 햇빛에 이렇게 건조시키잖아요. 말려 놓잖아요. 그게 바로 자외선 소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외선의 장점은 살균작용, 그리고 비타민 D의 합성, 그리고 단점이긴 하지만 피부에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 우리 화장품학 시간에서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관리 시 사용되는 도구나 금속류의 소독에도 적합하고요. 이때 소독할 물품이 직접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피부관리 시에는 뭐가 있죠? 자외선, 살균, 소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류를 자외선, 살균, 소독기에 넣어서 소독을 하고요.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냉 방법으로 저온 상태에서 세균 발육을 억제하는 방법, 저해하는 방법으로 임균이나 뇌척수막염균, 이러한 일부 균을 사멸하는 방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우리 물리적인 소독법 한번 가볼게요. 물리적인 방법은 어떤 약품을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물리적인 소독법도 건열에 의한 방법과 습열에 의한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그 건열에 의한 방법 중에 첫 번째인 화염멸균법. 미생물에 오염된 물체를 불 속에 20초 이상 가열을 해서 미생물을 태워서 멸균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불화자겠죠. 불을 사용해서 멸균하는 방법. 그래서 화염멸균법. 멸균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소독하고는 개념이 다르겠죠. 적용할 수 있는 건 내열성이 강한 재질. 그러니까 불을 태워도 녹거나 하지 않는 내열, 열에 강한 재질에 적합하겠죠. 건열멸균법은 건열멸균기를 사용해서 170도의 온도에서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가열해서 미생물을 산화 또는 탄화시켜서 완전 멸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때 170도의 고온에서 멸균을 하기 때문에 멸균된 물건은 서서히 냉각을 시켜서 깨지지 않도록 혹은 물건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금속류나 내열성이 강한 사기류 및 유리류, 이러한 재질의 소독에 적합하겠죠. 소각소독법은 말 그대로 소각하는 방법이에요. 미생물에 오염된 물체를 불에 태워서 멸균하는 방법으로 병원균에 오염된 휴지나 가운, 수건 또는 환자의 객담,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되겠죠. 아무리 소독을 해도 안 되니까 태워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는 소각소독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화염멸균법, 건열멸균법, 그리고 소각소독법은 건열에 의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습열에 의한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자비소독법. 자비소독법은 우리가 많이 했던 방법이에요. 뭐 행주를 삶는다거나 식기류를 삶을 때 끓는 물에 삶는 걸 우리가 자비소독법이라고 해요. 물이 끓으려면 끓는 점이 몇 도죠? 100도죠. 그래서 100도씨의 끓는 물에 소독할 물건을 완전히 잠기게 해서 15에서 20분간 끓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처음부터 담궈서 끓이는 게 아니고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그때 소독할 물건을 넣으시는 거예요. 일반 세균은 사멸을 시키지만 포자까지는 죽이지 못하는 특징이 있고요. 자비소독을 할 때 살균력을 증가하거나 녹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1에서 2%의 증조, 탄산나트륨을 넣는다거나 2%의 크레졸 비노액을 넣는다거나 1에서 2%의 붕소를 넣는다거나 2에서 5%의 석탄산 또는 페놀을 함께 넣어서 소독할 수 있습니다. 자비소독에 적합한 거는요. 금속류, 스테인레스 재질의 식기류, 의류나 수건 등의 면재질, 도자기류의 소독에 적합하죠. 하지만 끓이면 안 되는 거, 내열성이 약한 유리나 플라스틱은 자비소독이 하면 안 되겠죠. 습열에 의한 방법 두 번째, 고압증기 멸균법.
압력이 높은 고압의 증기를 쬐서 멸균하는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00에서 135도씨의 고온의 수증기로 고압 상태에서 20분간 쐬어서 미생물, 포자 및 아포까지 사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압 증기 멸균법,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죠. 아포까지 죽일 수 있으니까요. 세균 멸균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즈나 금속성 기구나 수술포, 의류 등의 멸균에 사용이 되고요. 단, 습기에 약한 물품이나 부식되기 쉬운 재질의 소독에는 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압증기 멸균법의 압력에 따른 시간이나 온도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봐주세요. 자, 세 번째, 유통증기 멸균법. 아놀드나 코흐의 증기솥을 사용해서 증기를 쬐어주는 방법이죠. 30에서 60분 가열하는 방법으로 고압증기 멸균법에 적당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유통증기 멸균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자기나 의류 소독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코흐의 증기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00도씨에서 30에서 60분. 간헐 멸균법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통증기 멸균법이 있었죠. 근데 그 유통증기 멸균법으로 완전히 사멸되지 않는 물건들을 혹은 제품을 멸균하기 위한 방법으로 100도씨의 유통증기로 30에서 60분 동안 하는 거는 유통증기였죠. 그거를 24시간 간격으로 3번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간헐 멸균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포자를 형성하는 균을 사멸시킬 수가 있어요. 유통증기로는 포자까지 만약에 다 죽이지 못했다, 이럴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한 3회 정도 처리를 하게 되면 포자까지도 완전히 사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포자를 발육시켜서 저항력이 약한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열과 가열 사이에는 2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고요. 그 후 2번에서 3번에 걸쳐서 이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헐 멸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띄엄띄엄 간헐적으로 보자기류나 금속류에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저온 소독법. 말 그대로 온도가 낮은 곳에서 소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멸균이란 말은 안 붙었어요. 소독법이라고 했죠. 온도는 62도에서 63도씨, 100도가 채 안 되죠. 30분간 가열해서 대장균은 사멸하지 못합니다. 파스텔에 의해 고안된 방법이고요. 유제품 등 고온 소독에 약한 물질을 소독할 때 적합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유를 소독을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안에 유익균까지 살아있게 하는 생우유 있죠. 그거는 저온 소독법이에요. 유통기간이 좀 짧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한 초고온 살균 소독법은 멸균 우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균을 다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유에 있는 영양분은 그대로 남겨두고, 그래서 저온 소독법은 파스텔르가 고안한 방법 62도에서 63도에서 저온에서 살균하는 방법이고요. 초고온 순간 살균법은 초고온,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살균할 거예요. 그래서 온도는 130에서 140도에서, 자, 순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2초간만 처리합니다. 그래서 130에서 140도에서 2초간 순간 살균하는 방법. 최근에 우유 살균법으로 사용이 되고요.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완전한 살균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비열 처리법. 비열 처리라고 하는 것은 열을 가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죠. 비열 처리법은 여과 멸균법이라고 해서 여과제 걸러주는 거예요. 그죠? 자, 가열을 하게 되면 변질이 되거나 불안정한 액체 멸균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혈청이나 당이나 요소 등과 같은 물질의 멸균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균체로부터 분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여과 멸균법입니다. 자, 비열 처리법 중에서 2번째 초음파 멸균법은요. 초음파의 파장을 이용해서 미세한 입자들의 충돌을 활성화시켜서 응집작용을 통해 충체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나선균의 소독을 하거나 액체나 식품 또는 수술 전 손소독 등에 사용되는 방법이 초음파 멸균법입니다. 비열 처리법의 3번째는 방사선 멸균법이에요. 방사선원을 이용해서 미생물 세포 내 DNA나 RNA에 작용해서 단시간에 살균 작용을 하는 특징이 있고요. 방사능 투과력이 강해서 완전 포장된 물품이나 가열이 불가능한 제품의 멸균에는 방사능 멸균법을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물리적인 소독법에 대한 요점을 제가 다음 페이지에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자연소독법과 물리적인 소독법에 대해서만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화학적인 소독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